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일단 시장이요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실망감도 가지고 가시고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왜 밀릴까? 이러한 단기적인 시황 부분에 흐름을 맹신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요 멀쩡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유럽 증시와 일본 증시, 그리고 사상 최대치 수준의 미국 증시의 흐름.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눌려 있는 거죠?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업종군이 시장을 견인할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업종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그리고 업종 자체가 크게 개선되는 쪽, 그쪽에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몰려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오늘 움직여주는 현대차, 자동차 쪽하고요. 오늘 밀려 있지만은 그 흐름이 지금까지 강했던 IT 쪽입니다. 이 두 개 업종의 기준에서부터 주력주를 잡아내실 분들, 2차 전지의 흐름은 이제는 안녕 빠이빠이를 외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올리실 분들만 본 방송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차게 1시간 준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주력주 잡아내시고요. 2차 전지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2차 전지 매도 사인을 박성규 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실로 오래간만에요. 실로 오래간만에 자동차 쪽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윤정두의 36년의 노하우, 그것을 증권사의 기술력과 함께 탁 넣었더니 AI 윤정두, 불기둥 AI가 이렇게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대차의 기준에 19만 4,900원 지금 가격에서도 편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2,400개 종목에서요 관심 종목군으로 탁 떠 있는 종목이 이렇게 5종목,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4종목, 6종목 이런 식으로요. 한번 쫙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요. 원래는 여기 V1000, V1300 혹은 V1500 그리고 S1000, S13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한 종목도 안 떠요. 안 뜨는 이유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던가, 혹은 최근 거래대금 대비해서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 오늘 포착된 그 가격대 기준 퍼센테이지가 한 6%, 그리고 고점은 13% 수준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HMM이 있고 현대차가 있고 현대모비스, 기아가 있는데 자동차가 압도적이죠. 자, 오늘 특별히 자동차에 대해서,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색에 나와 있는 종목에서 페노션의 경우는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TX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그쪽의 흐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리고 오늘 그쪽에서의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크게 나오면서 페노션이 연동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시고, 또 페노션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HMM도
동원그룹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 뭐 이슈가 됩니다만 덩치가 크죠. 어지간해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거래대금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범위의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현대차 검색기에 떴다라는 거고요. 아름아름 올라와서 투권 들면 이제 20만 원 돌파하겠는데 또 그 이상 돌파하겠는데 오케이. 온라인상에요. 오늘 녹화해드린 따끈따끈한 현대차의 분석 1시간짜리 펀더멘탈적인 부분부터 해서 수급까지 기술적인 분석까지 올려놨습니다. 동영상 무료니까 온라인상에서 찾으셔서 들으셔서 현대차에서 큰 수익 잡아가십시오. 자, 시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2016년부터인데 스타트 지점 똑같이 잡고요. 이렇게 코스피, 그다음에 다우 지수, 미국, 그리고 프랑스 까크, 일본의 니케이까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보는데 이 빨간 색깔 선, 얘만 이격이 좀 더 컸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기준에서만 돈을 더 많이 뿌렸기 때문에 미국의 상승률만 이격이 좀 발생된 거고 나머지 유럽, 일본, 우리나라는 똑같이 전체 추세는 똑같이 미국도 이격만 일부 있을 뿐 똑같이 그리고 코로나19 때 바닥 똑같이 찍고 그리고 반등 똑같이 나오고 지난해 9월 말 10월 초 저점 똑같이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이격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리고 상승 랠리의 기준에서 똑같은 방향은 나와요. 우리나라 증시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글로벌 시장하고 전혀 다르진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도요. 전년 말 대비 14.4%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근데 무슨 엉엉엉엉엉 울고 있냐고. 14.4% 수익이면 내 계좌 수익이 그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7월 말에 2차 전지의 그 변동성. 박사영재 TV, 윤정대 주식 투시강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넣는 않나 이러고 있는 2차 전지를 지금에 와서 채널 돌리면 지금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는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제 안 돼. 포스코 그룹주 해놓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보다 에코프로에서의 강세가 나오니까 또 우왕좌왕. 근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없거든요. 그 이슈 범위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2차 전지 정리 이유를.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요. 7월 28일, 7월 31일 그 가격 반발력이 끝이다라고. 어쨌든 지금의 시황의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이격이 발생된 적이 없다고 그랬죠. 다우지수하고만 이격이 있었을 뿐이지. 그 이격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끌고 갈 건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잘 보시면 어때요? 일본의 니케이가 사상 최대치, 프랑스 까크, 독일의 닥스, 영국의 FTSE 사상 최대치. 그리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 수준. 우리나라 지수로 전환을 한다면 3,000포인트 위쪽. 하다 못해 대만 지수도 3,000포인트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못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어가지고요. CPI가 어쩌고 PPI가. 미국도 영향을 안 받는 거를 무슨 우리나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수 자체가 지금 3,000포인트 수준인데 그럼 또 거기다 대고 우리나라는요 어쩌고 저쩌고. 그거 듣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라 지표의 흐름이나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다 연동돼서 간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의 기준은 시가총액 극대형주라는 거예요. 채널 돌리면 또 어떻게 해요? 실컷 시장 얘기했다가 실컷 대형주 얘기했다. 결국은 소형주 이상한 것도 사라 그래.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런 거. 그게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수익 한번 제대로 나보셨어요? 우연찮게 반짝 올라왔다가 그 다음날 아이고 하한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시고.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쪽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십시오. 그 기준이 IT와 현대차라고 그랬잖아요. IT의 기준에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쌍끌이 매수 1위입니다. 2,800만 주 수준이고 금액 기준으로 3조 원. 그럼 얼마예요? 4%에 가까운 쌍끌이 매수 1위. 삼성전자는요. 기간이 0.5% 미만 매도. 그것 때문에 쌍끌이가 안 된 거예요. 외국인들은요. 4%에 가까운 매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현대차는요 마찬가지로 기간이 0.3%대 매도가 있어요. 그래서 쌍끌이가 안 된 거예요. 7월 말까지는 쌍끌이었어요. 7월 말까지는 7월 말까지 쌍끌이에 지금 현재 기준에 900만 주대 중반까지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900만 주 중반. 주식수 몇 주라고 그랬어요? 2억 1,150만 주. 어떤 종목이든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종목의 기준에서는 주식수 시가총액을 아셔야 돼요. 2억 1,100만 주짜리에 900만 주대 4% 이상 5%에 달하는 매집이 현대차. 여기 없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올해 들어서 정상적인 매집의 범위는 누가 다 이끌어갑니까? IT와 자동차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업황이 뒷받침되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현대차.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순이익 1위가 현대차입니다. 올해 기준에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현대차의 자리 1위 자리를 내줍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어디예요? 6위입니다. 6위. 4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자력으로. 그럼 지금 주가 대비 30% 올라오면 4위가 됩니다. 아니 나머지 종목 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남의 종목을 떨어지라고 얘기해? 영업이익 순이익 사상 최대치에 우리나라 영업이익 순이익 1위인 업체가, 내년에 2위인 업체가 시가총액 4위 올라오는 게 이상해요? 그럼 30%면 주가 얼마 돼 있는 거예요? 25만 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포스코 홀딩스는 무슨 뭐 하루에 24%씩, 언제? 7월 24일 날 시가총액 22 수준에서 시가총액 4위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는데, 그 포스코 홀딩스는 되고 이 실적을 내는 현대차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포스코는 이제 철강업체가 아니에요. 2차 전지예요. 얘는 2차 전지 완성차 전기차 업체야. 아이고 참 진짜. 자동차가 가야 장비 부품 업체가 가듯이 전기차가 가야 무슨 뭐 2차 전지도 가는 거죠. 답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 방금 말씀드린 매집이, 그런 엄청난 매집이, 포스코 홀딩스는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개인에게 떠넘긴 물량이 20%가 넘어요. 그럼 개인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들어올렸느냐? 아니지. 순매수가 20%가 넘는 거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외국인 기관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저점 물량은 위에 걸어놓고, 그리고 신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자금은 ETF 상품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 자금 위로 때려 올리고, 또 차익 실현했는데 환매가 안 나와. 그럼 다시 또 사고, 그 순환성의 흐름으로 올라가는데, 그 기준에 개인들의 누적적인 순매수가 더 차 올라온 거죠. 그게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마지막에 MSCI 지수에 편입돼서 들어오는 그 수급 일부 패치 자금,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밀리고 공매도 쇼퀴즈 때문에 올라갔다, 그거는 영향력이 요만큼도 안 돼요. 에코프로 1조 6천억까지 공매도가 쏟아져 나올 때 6월 중순까지, 그때까지 랠리가 700%에 달합니다. 10만 원대에서부터 80만 원대까지. 예? 공매도가 1조 6천억일 때, 지금 공매도 1조 4천억 정도 하죠. 근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논리가 형성이 됩니까? 하여간에 그거는 1시간 특집으로 2차 전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요? 남의 종목, 우리는 7월 말에 다 파는 종목, 포스코 DX 하나만 8월 달까지 큰 수익을 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2차 전지 밀린다 얘기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가 아니라, 너무 지금 시장에서 7월 중순 이후에 2차 전지를 무슨 예전에 바이오 종목처럼, 그런 흐름처럼 왜곡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끝자락에서도 계속 붙들게 하고, 내년 내후년 또 2030년이면 어마어마한 실적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럼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도 여러분들 기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오, 또 카카오, 네이버, 그 업체들이 나쁜 업체입니까? 그게 아니죠. 프리미엄이 높으면 꺾인다. 그럼 우리의 기준은 그 프리미엄이 높은 쪽의 기준이 아닌 이렇게 실적이 확인된 쪽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두 번째 기준은요, 이렇게 업황이, 보세요.
적자까지 형성돼 있던 업황이 이렇게. 근데 25년도에 흑자 보면 더 쓰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를 이끄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뭐 윤정도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증권사 애널분들이 유료 데이터를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다 받아다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보고서를 쓰죠. 그 보고서 내용을 윤정도가 읽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채널 돌리면 뭐라고 해요? 다 자기들이 분석한 것처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달도 왜곡될 수 있고, 제일 문제는 저작권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은 지금 현재 데이터들, 증권사 보고서에서 나와주는 그 데이터들, 뭐 맹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DDR5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판매가 증가하고 있죠. 고마진 제품이 점점. 재고가 있다라는 건 DDR4, 3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고. 그게 1분기에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10%대에서 2분기에 20% 중반, 3분기에 30% 중반까지 늘어났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엔드 반도체 같은 경우가 5월 달에 엔비디아 효과죠. 그 내용 이후에 지금 전체 매출의 10%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고마진 제품이 40%대까지. 그래서 3분기에 실적 범위를 바닥으로 해서 4분기부터 월등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게 의견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 윤정도 의견이 아니라 증권사 보고서들의 의견인데, 한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의 의견인데, 결론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집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외끌이더라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손바뀜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사고 한쪽에서는 관망 정도 수준인데 검증되기 시작하면은 그들의 흐름은 탄력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 먼저 보시고 나머지, 얘네들도 아니 우리가 이거 수익 안 냈냐고. 포스코 퓨처엠 수익 안 냈어요? 올해 내내 18만 원에서부터 18만 원 이탈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잡아가던 그 종목의 기준에 야간에 온라인상에서 무료 방송을 했는데, 무료 방송 계속 하죠. 요즘엔 체력이 안 돼서 좀 못해, 띄엄띄엄해요.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한 분이 중국어로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중국에 계셔서 자판이 그렇게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달아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테슬라하고 왜 2차 전지를 비교하냐 정두야,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이신 분인데, 정두야 반말로. 어찌됐건 테슬라하고 2차 전지를 어떻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연동 안 된다고 그걸 회피하시면 안 되지. 왜? 우리나라에 올해 들어서 11월 이후에 바닥 찍고 2차 전지 추풍 낙엽으로 내려왔다가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스타트 나온 거는요, 정확히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연휴 기간에 테슬라 폭등 나오고 갭 상승 10%씩 나오고, 그러면서 테슬라의 75% 낙폭 이후에 반등 나올 때 가장 먼저 연동돼서 흘러갔던 거는 포스코 퓨처엠. 정확히 1월 26일, 1월 25일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18만 원까지 내려가서 17만 6,500원까지 내려갔던 포스코 퓨처엠이 1월 26일 날 14%로 올라옵니다. 지금은 그 흐름이 제한적인 흐름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14%는요, 지속적인 조정을 받던 2차 전지의 가뭄의 단비였어요. 그게 테슬라 영향이 아니었으면 누구의 영향입니까? 2월 1일 그 이후에 2월 1일 에코프로 BM의 8%의 폭등, 2월 7일 에코프로의 21.82%의 폭등. 그게 테슬라의 추세적인 강세 아니면 누구의 영향이냐고. 2차 전지 영향 2020년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테슬라의 초강세 흐름, 미국의 정책적인 내용까지. 결론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IT와 자동차,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업황이 크게 개선되는 게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업종군에 그것을 인정하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온 업종, 자동차, IT 자동차, 그쪽을 주력으로 놓고 본다. 2차 전쟁은 끝났다. 기술적으로 뒤에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2차 전쟁 끝난 부분은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됐던 부분,
펀더멘털적으로 안 됐고 수급이 안 되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의 바이오 종목 그리고 포탈, 카카오, 네이버의 흐름도 그 어마어마한 랠리, 시가총액 3위까지 다들 올라왔던 그 랠리가 결국은 고점 대비 60%, 70%, 80%까지 밀린 이유는 뭐예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고 랠리 기간 동안에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저의 수급. 그런 흐름을 다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흐름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처하고 이겨내셔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이 좋은 장에도 올해 들어서만 14% 올라온 이 좋은 장에도 마이너스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높이 이제 낮추세요. 그리고 시황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지금 2차 전지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V1000에 에코프로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V1000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떴어요. 그 부분 V1000 화면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간이면은 V1500을 봐야 되는데 V1500에 충족되는 종목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1300에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시황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기준에 V1000 지금 땡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V1000 쫙 땡겨서 보여드리면 V1000 지금 두 종목 딱 나와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에코프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에코프로는 5,800억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000억이에요.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갔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000억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7월 24일 상한가, 7월 26일 상한가 그런 흐름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거래대금 1,000억 갖고 안 돼. 그 당시 거래대금 얼마? 2조. 그럼 오늘 마감 때까지 하면 10분의 1 토막이죠, 거래대금이. 근데 어떻게 그런 변동성을 기대합니까?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 3조까지 터졌던 종목인데 개장 초에 그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눌렸어요. 고점을 다시 넘겨준다면 오늘 1조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5,800억. 거래대금 3조가 아니라 4조죠. 4조까지 터진 종목이 이 정도다? 그러면 공격적이신 분들 또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하신 분들 이외에는 들여다볼 수 있다 없다? 들여다보기 좀 어렵다. 결론은요.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돌아설 때는 전량치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후부터 시황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고요. 거래대금이 이때 터진 거래대금이 얼마일까요? 이때가 36조가 터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대금 터진 게 21년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입니다. 올 초에 거래대금이 이 44조 4천억에서 5조까지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요. 코스닥은요 4조 3천억까지 거래대금이 낮아집니다. 그게 이제 터진 건데 마지막 자락에서 터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2위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여기가 바로 2차 전지가 무너진 자락이에요.
지수는 좀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무너지고 나서 IT 쪽이나 이런 쪽에 흐름이 연동돼 있었을 때 흐름이죠. 36조의 거래대금에 이날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대금이 얼마냐면 8조가 터집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 터지냐면 4조가 터져요. 3조가 터집니다. 죄송합니다. 3조가 훌쩍 넘죠. 그러니까 두 종목의 거래대금이 11조예요. 두 종목의 거래대금만 11조. 그 거래대금 터지고 고점을 찍었어요. 찍고 내려왔어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기준이 잡혔던 그 기술적인 분석, 대량 거래가 터지고 바닥에서 돌리면 추세 전환이죠. 대량 거래가 터지고 고점에서 꺾이면 추세 전환이죠. 그건 수십 년 동안의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펀더멘탈적으로 검증 받아야 되는 종목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성장주인데 그걸 가치주라고 우기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음봉 떨어져서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기술적 분석은 아예 안 한다고 그러고 지금 시장에 그럼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 초록 색깔 선 그려놓은 게 10조예요. 10조 미만인 날들이 있어요 지금. 이 10조 미만이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9월달이 그래서 힘든 거야. 왜?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온 포스코홀딩스가 하루에 24%씩 17조까지 올라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월 24일 날 상한가, 7월 25일 날 추가 폭등, 7월 26일 날 또 상한가. 이런 흐름을 피부로 느끼다가 지금 그런 흐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눈높이를 바꾸시자니까. 현대차가 아름아름 벌써 19만 5천 원. 오늘 고점이 19만 6천 원. 툭 건들면 20만 원이겠는데 그 기준. 그 거래가 현대차 그리고 IT에서 나와줘야 돼요.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가 어떻게 이런 거래가 또 터지겠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많은 거래대금. 삼성전자가 8조 3천억이 최고예요. 근데 시가총액 8분의 1 수준일 때 8조를 터뜨려? 삼성전자가 두 번째 많이 거래대금 터진 게 4조 5천억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4조 원을 넘긴 거래대금이 이틀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거래대금 3조를 넘긴 게 없어요. 없어요. 다 3조 미만이야. 근데 2차 전지가 어떻게 그런 거래대금을 또 터뜨리고 움직임이 나오냐고. 최정점에서 나오는 거지. 공매도 영향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의 흐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이 거래대금의 흐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이날 거래대금 4조, 에코프로 BM이 5조입니다. 언제? 이날이요. 26조. 코스닥 역사상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20조입니다. 근데 26조가 터졌어요, 전날. 그리고 음봉이야. 양봉이 아니라. 그럼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정점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업종군인. 누구? 2차 전지가. 지금 거래대금이 10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다시금 5조, 4조 터지면서 시장 견인할까요? 고점을 넘길까요? 기술적으로는 못 넘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률이 안 나오는 거야. 에코프로 툭 하면 20%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 1조가 안 되고 5천억, 6천억인데 어떻게 마감 때까지 1조를 채울 것이며 어떻게 변동률이 10% 이상 나올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업황이 개선되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된 IT와 자동차 쪽. 이거는 자동차와 2차 전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IRA 저는 이 부분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악재가 아니었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있고 중국을 억누르기 위한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온실가스 40%. 앞장부터 볼까요? 기후변화에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은 IT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IT에서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공식적으로 의료비 지원 오바마 케어 때 그 이전에 뭐예요? 전통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주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정책이. 지금 2차 전지 화두가 되고 있죠. 2020년부터 테슬라가 월등하게 강한 흐름을 낼 수 있었던 거는 19년도에 강세를 띄었지만 그거는 전체 흐름하고 비슷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폭등 랠리가 나온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40% 전후 수준이었어요.
선거인단의 지지율이 그 당시 기준에 202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다 쪽에 배팅이 더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책이 바뀐다라는, 정부가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이 들어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 이게 뭡니까? 탄소 배출권.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취임식 하기도 전에 1. 클린턴 대통령 때 뭐 교토 의정서 발의. 부시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뭐 교토 의정서 파기. 2. 오바마 대통령 파리 기후 협약.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파기. 여긴 부시 대통령 들어와서 파기, 트럼프 대통령 파기. 3.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 배출권. 거기에 IRA. 지금부터 말 나오는 게 뭐예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재차 들어오게 된다면 파기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전기차 이름 보는 거예요. 아니 전기차 박사가 나졌어, 우리 배터리 아저씨. 전기차에 대해서 해박할 수는 있겠다라는 인식은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모르고, 저도 들어봐야 별로 몰라요. 제가 무슨 뭐 전기차 박사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전체적인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전기차에 해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 업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연구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배터리 아저씨 얘기는 막연하잖아. 끝내줄 거고 앞으로 전기차가 50% 이상의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할 거고. 뭐 바이오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포탈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결론은 그거는 검증되고 난 다음 얘기해도 돼요. 전기차, 수소차, LG에너지솔루션 92년부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부분에 뛰어들었죠. LG화학이 뛰어든 거잖아요. 미국에서 2000년도 초반에 2003년, 4년인가요? 그때쯤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LG화학의 미국 공장 기공식에 한 2000 초중반인가요? 하여간 오바마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여할 정도로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뛰어들었죠.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게 2020년도에 첫 연단위, 1년 단위 영업이 흑자 전환이 된 겁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만약에 IRA가 다시 파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라도 정책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뭐예요? 기업의 세제 혜택을 주죠. 무슨 얘기냐면은 세제를 낮춰준다면 세금을 낮춰줘요. 민주당은요, 세금을 높입니다. 높이고 나서 벤처 쪽에, IT 쪽에 감세 효과를 주는 거죠. R&D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화당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방산, 또 전통 에너지.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그 전쟁이라는 게 우습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판매를 하고, 거기에 또 원유 사업을 통째로 장악을 하고, 그게 공화당의 공식적인 정책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와 2차 전지와 자동차의 기준을 말씀드린다면은 IRA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 다 못 받아. 일본 업체 중에 닛산이 유일하고 독일 업체 중에서 폭스바겐이 유일합니다. 일부 차종에 대해서만. 다 못 받아. 똑같이 못 받는 거야. 그러면 미국 정부가 현대차 그럼 니들 혼나봐.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다시 풀어놓은 게 뭡니까?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북미 생산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결론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2차 전지가. 자동차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IRA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올해 들어서 시장 대비 2배, 지금 현재 주가 지수 기준으로 20%의 수익이 나와 있는 거고, 시장 대비 2배 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얼마요? 5% 가까운 엄청난 매집을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파기가 된다면 파기가 되는 대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유지가 된다면요. 민주당 정부가 롱런을 해서 뭐 유지가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2차 전지는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가치주라는 거는요. 앞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건 성장주죠. 2차 전지는 성장주입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무슨 뭐 가치주라고 막 언급하고 이렇게 훌륭한 종목을 왜 정부 차원에서 뭐 못하게 하느냐, 뭐 정책이 잘못됐다. 그거는 그 2차 전지에 뭐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했나 보죠. 얼굴이 누렇게 떴더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악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냉철해지셔야 돼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PBR이 1배 미만이어서만이 아닙니다. 1배 미만이어서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배 미만의 경우를 평균치보다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IT는 1배 이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도 1배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밴드 보여드릴 테지만. 그래서 일단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제한적이고 사상 최대치 실적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순이익 1위의 업체의 PER이 4배 수준이다. 이런 게 가치주입니다. 못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아유 뭐 못 움직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게 가치주입니다. 포스코가 지금 PBR이 0.8배 수준인데 또 PER이 10배 수준인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평가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죠. 왜냐하면 철강의 기준의 PER은 일반적으로 4배에서 6배에서 움직입니다. 오버슈팅 나올 때가 10배. 2007년도처럼. 마찬가지예요. 0.3배에서 0.6배입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저평가입니다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년부터는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성과가 나오니까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0.8배나 10배가 저평가로 인식이 돼요. 그때 나오면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전망치라도 나오면 얘기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나와져 있는 쪽 전망치가 크게 개선되어 있는 쪽 그런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 다시금 정리해드려요. 어떤 기준이요? 펀더멘탈적으로 가치주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 사상 최대치 대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이러한 월봉의 기준에 꼬리가 여기까지 달려 있습니다만 이 몸통까지만 기준을 잡아도 24만 원? 그냥 건들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이다. 거래만 조금만 더 실려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조지표로 본 겁니다. 영선 위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1차입니다. 1차. 22만 7천 원인데 1차의 기준입니다. 그 이상의 기준이에요. 850만 주? 이거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개인 누적이 850만 주. 기관이 좀 팔았다 그랬죠. 0.4%. 외국인이 한 950만 주 샀어요. 그럼 얼마? 2억 1,100만 주짜리니까 4%대로 훌쩍 넘깁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944만 주 4.45%의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222만 7천 원, 24만 6천 원, 28만 4천 원. 30만 원의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2008년도 도서. 응? 그 흐름. 그것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올해 들어서요. 4월 28일까지가 현대차가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1위예요. 그것을 5월 달에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발 영향으로. 그래서 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섰고 현대차가 2위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최고의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1조 6천억. 그러고 나서 순위에서 없어졌죠. 왜 없어졌습니까? 기간이 0.4% 팔아서 쌍끌이가 안 됐을 뿐이란 얘기예요. 지금 기준에 외국인들의 이 수급 그리고 평균 단가 얼마? 18만 9천 원의 평균 단가입니다.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당연히 올려지는 게 당연한 거죠. 매물이 있어요. 매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대형주가 매물이 어디 있어요. 메이저의 수급이 살아나주면 움직이는 거죠. 오늘 거래는 OMA 20MA 넘깁니다. 하루에 최소 150만 주, 2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본격 랠리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차까지 설명드렸고 지금 현대차에 그래서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띠용 한번 봅시다. 19만 4,800원이에요. 매수 신호가 여전히 나와 있는 상태이고 V1000에도 현대차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들어와 있네요. 결론적으로 현대차 기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 주도주로 설정해서 IT와 함께 들여다보자. 이 얘기입니다. 잠시 물 먹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변동성 종목과
2차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성 부분. 2차 전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마 지금 시간에 다 못 드릴 것 같고 21시에 야간 방송에서 뭐 시간이 된다면 2차 전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가위 전에 특집 방송 날 잡아서 장중에 말고 야간 방송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오른 이유, 2차 전지 끝내줘요. 원통형 배터리가 끝내주고요. 중국 제품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 그럼 뭐 사진 보여주면 우리가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내용 말고 어떤 정책이 있었고 그 수혜가 어떤 수혜를 나타내줬고 실적은 얼마큼 개선됐는지, 개선된 실적이 지금의 주가를 타당성 있게 그 명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부터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현실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죠. 막연하게 뭐 물 떠놓고 기도할 거예요? 야, 2030년까지 에코프로 700만 원 간다 그러죠. 참나, 그 근거는 뭐냐 이거지. 밑도 끝도 없어. 2030년까지 세계를 좌우할 거래, 세계 시장을. 그냥 검증되고 얘기하자 이거야. 자, 보시면은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상한가 종목군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뭐 19일의 기준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솔리드의 경우도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런 흐름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알테오젠 좀 밀려 내려가 있었어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 9.08% 6,370원에,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탑재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솔리드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S1000 시가총액 1조 미만. 시가총액 1조 미만. 얼마 이상? 3천억 이상 1조 미만. S1000 솔리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땅 얼마? 11.54%까지 올라가요. 진입 신호 띵동 진입합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핸드폰에 띵동 매수합니다. 매수하세요. 뭐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20일 날 또 떠요. 또 뜨고 나서 개장 초에 변동성 확장 확 되고 난 다음에 꺾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탈퇴.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다. 뭐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6.83이 아닌데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내가 아까 확인했더니 6.03이던데 왜? 그것도 핸드폰에서 캡처했을 때예요. 이게 뭔데요?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핸드폰 9시 25분에 뭐라고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자, 페노션입니다. 띵동. 그렇게 해서 9월 15일이구나. 죄송합니다. 15일 날 이렇게 떴었고 4,600원대 떴었고, 그 흐름이 뭐 4,900원대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기준에 6.02 맞죠? 4,900원에 다시 9시 13분에 뭐라고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 탁 떠서 13%대까지 올라선 이후에 지금 탈퇴,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재진입 신호가 나오는데 그건 뭐 개별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으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36년 된 증권카드예요. 수익률 대회 몇 번 우승했다고요? 7번 우승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하고 1위하고 또 파생 시장에서도 1위하고 주식 파생 전부 다 1위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윤정두뿐이 없어요. 7번의 우승을 했고 7,681% 2007년도에 7,681%. 요 기록은 10주 동안 매매한 기록이 7,681%고 76배. 10주 동안 공식적인 증권사에서 한 실전 투자 대회. 이 기록은 뭐 평생 깨지지 않겠죠. 제 평생에. 세계 기록입니다. 이런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10권의 도서를 쓰고 그 10권 도서가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 전 증권사의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로 사용되고 그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또 우리나라 KRX,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초청 강사, 초청 강의하고 그 내용들을 대형 증권사에서 핸드폰에 또 HTS에 넣읍시다. 그래요. 좋아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능 AI를 만듭시다. 난 기술이 없는데 여러분들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알고리즘 수식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V1000, VS1000 뭐 이런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클릭만 하시면 불기능 AI입니다. 클릭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언제예요? 8월 31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24,900원. 이게 어떻게 됐어요? 124,900원에 포착되고 8월 31일 날 포착되고 당일날 기준이에요. 1시 방송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에 138,000원. 이게 얼마 갑니까? 24만 원 찍습니다. 24만 원 갈 때까지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 3번을 하고요. 지금 재편입한 물량은 조금 힘겹긴 한데 오늘 뭐 현재 기준에서 17만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요날 당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8월 31일 당일 12만 5천 원 포착되고 15만 1,500원 상한가. 상상상. 예? 8월 31일 날. 검색기에 종목이 뭐 여러 개 안 나와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9월 1일입니다. 예? 9월 1일 날 10시 6분에 하나 마이크론 22,000원. 이거 얼마가요? 33,000원대 넘어가죠. 4%에 포착되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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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22,000원 포착되고 27,600원. 당일의 기준이에요. 9월 5일 날은요. 오늘 뭐 루닛 막 초전 박살 나고 있는데 루닛 기준에 지금 뭐 폭락이 나오면서 루닛이 20만 5천 원이에요. 이게 얼마? 18만 7,400원 5%에 포착됩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 이날도? 이게 뭔데? 여러분 핸드폰,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루닛. 오늘은 폭락이 나오고 있지만 방송에서 얼마? 루닛. 그 흐름이 얼마? 상한가라네. 포착되고 5일날 포착되고 상한가. 두산 마찬가지. 시가총액 이 큰 종목이 5%에 포착되고 두산입니다. 상한가.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2조 5천억까지.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이렇게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를 넣으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 종목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다 챙기시고 2차 전지도 끝까지 우리는 7월 26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28일, 31일까지 해서 끝까지 종목 검색기 떴을 때 공략해서 수익 내고 지금은 검색기에 떠도 한 발짝 뒤에서 본다니까 이런 매도 사이니까 다 나오잖아요. 최고점에서 지금은 얼마야? 지금 150만 원 최고점에 팔았는데. 저는요 21시 방송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